안녕하세요. 신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뉴진스 얘기가 거의 1년 동안 들려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어떤 법원 결정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일단 뭐 판결문을 입수했어요.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판결문을 본 이상 전속계약이라는 게 뭔지, 왜 해지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해지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근데 그거랑 활동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인지, 결국에 이 계약 무효인지 예를 들어서, 혹은 어떤 해지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뉴진스가 11개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프로듀싱을 못하게 한 게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매니지먼트로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상세히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뭐 민희진 대표가 해임이 돼서 프로듀싱 업무를 하게 되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전속계약에서 약속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전속계약 내에 민진을 대표로 혹은 PD로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형식 논리로 접근하는 거는 이런 문화예술 어떤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자, 다음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음반 갈아치기 얘기도 나와요. 또 이제 유명 감독과의 어떤 콜라보와 관련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것들과, 또 이제 무시당하는 상황에 있어서 기획사가 보호해주지 않았다. 근데 이런 개별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기획사는 뉴진스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팬과 대화하고 있는 무시해라던가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무시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기획사 안에서 다른 경쟁 상대가 있는 거죠. 반대쪽, 경쟁 상대 쪽으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게 그래서 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말이 그게 뭐라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고 내 예술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활동하는데 그렇게 큰 장애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까지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너무 왕 같잖아요. 나는 내 기분에 반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만 되니까 그러한 거를 사유로 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결국에는 하이브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주축 걸그룹이 따로 생겨서 나에 대한 처우가 좀 부족하다. 나를 좀 더 대우해줬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수나 아티스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야구도 많이 보는데요. 야구 선수들도 같은 포지션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데 누구나 1루수나 1번 타자, 4번 타자 자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지면서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살아남는 건데, 어느 정도의 선순환적인 경쟁이 분명히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경쟁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시에 그럼 나도 더 치고 들어가야 된다, 더 치고 나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이브가 모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법리적으로 법인이 다르잖아요. 모기업이라고 한들 사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법인의 어떤 이익을 가장 우선시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들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난 어떤 사실 증거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어떤 하이브의 의사에 따라서 어도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회사에서 제가 누구한테 욕먹는다 라고 한들 회사의 대표님은 저를 대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그죠. 예. 제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나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티스트는 대중의 이목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티스트 뭔가 아티스트와 예술이 진짜 정말 너무 변호사님. 심각하거든요. 아티스트 저는 공평한 대우 받아야 한다. 너도 회사의 일원일 수 있다. 계약을 한 사람이어서 회사의 일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존재도 소중한 사람이다. 변호사님. 좋은 말씀이에요.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일반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히 저도 당연하다는 말씀이고, 다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절차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네. 먼저 이제 사전 고지를 해서 기획사 측에서 시정할 어떤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지 여부를 이제 논한다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결정문을 보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는 뭐 해지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변동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뭐 내용 중에 또 살펴보면 가장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사실 존속계약의 내용은 사실 대법원의 어떤 법리를 보면 물론 해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긴 하지만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결정문을 보면 신뢰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해요.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신뢰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가 변호사님 애인이나 뭐 부부 사이에서 싸울 때 싸우는 것 자체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싸움 자체는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관계 파탄은 다른 요소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 결정 나고 홍콩에서 공연까지는 하셨더라고요, 뉴진스가. 근데 거기에서 어두워 측이 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홍콩까지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나와 함께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꾸준히 표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까지는 안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단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는 이거를 파탄이라고까지는 보지는 않을 수 있겠다. 연인 관계에서도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그쵸. 싸우는 상황만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죠.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미 뉴진스가 미니진 프로듀서 함께하고 싶다고 함으로써 그게 신뢰관계에 반하는 요소이긴 한데 어도어는 감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도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이상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은 있어요. 지금 신뢰관계를 위반한 게 뉴진스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두어일 뿐인데 어두어는 그 사유를 내가 묻어두겠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 부분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규정상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결국 해지 사유가 있는지 또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는지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뢰관계 파탄에 누구한테 규칙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혼 사건에서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고 거기 규책 사유 있는 자가 이제 이혼 청구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법리상 규책주의, 소위 말하는 유책이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사람은 파탄돼도 이혼 청구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혼인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신뢰관계 파탄 됐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요. 계약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관계가 이제 파탄이 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 단순히 싸우는 관계는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긴 힘들죠,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남녀관계로 또 예시를 들자면 남녀가 사귀다가 그냥 계속 싸우고만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달래고 있고 그런 관계면 저는 이제 파탄됐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는데 싸우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좋아. 그럼 파탄된 거 아닌가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그 관계는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인데 너무 좋아. 근데 여기에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별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파탄이 났다라는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 대법원에 제시한 어떤 기준에 따르면 어쨌거나 그런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뢰관계 파탄도 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잘잘못이 어떻게 됐는지 뭐 증거관계를 안 봐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잘잘못이 있다면 사실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러니까 인정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파탄이 안 됐다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어도어는. 이 관계에서의 파탄은 실질적으로는 어도어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도어가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고자 하는 액션들이 계속 들어가는 이유도 파탄되지 않았다라는 어필을 계속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도 뭐 결국에 뭐 이혼 소송 같은 걸 빗대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파탄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소송에서도 뭐 이런 부분도 소송에서 한 쟁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행위가 아니다. 네, 그렇죠. 액션만 취했을 뿐이지 그거에 뭐 실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대리인들께서 어떻게 좀 어필하고 공방을 이어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사실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가수고 너무나 대형 기획사예요. 그리고 이 판결을 혹은 결정을 이 상황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쟁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나 혹은 뭐 세계에 혹은 케이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린스가 원하는 대로 지금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사람과 전속계약을 체결해서 활동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연예 사업을 계속 지속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면 사실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지금 같은 투자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체제가 없느냐, 결국에는 시장이 넓어졌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그런 계약들을 또 창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키워놨더니 마음대로 나가게 하면 누가 키우겠냐,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럼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체결하면 나가지 못하냐, 이 두 가지 사실 관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제가 사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마음대로 아티스트가 나갈 수 있다면 누가 이 사람은 투자를 하겠어요. 당연히 돈을 회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전 참 이제 존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반대로 사실 이게 과연 아티스트를 보호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런 걸로도 지금 그러니까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제도나 혹은 계약에서 좀 더 어떤 행위 형태를 더 유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뭐 케이팝이 뭐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어떤 제도의 발전을 또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뉴진스가 이제 승소를 했을 때 그걸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발전을 사실은 할 거라고는 보거든요. 그치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분쟁의 중심에 계시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양측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체돼 있잖아요. 신 변호사님 생각은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열심히 싸워야겠죠. 저는 뉴진스 팬이니까요. 화해는 결국에는 민희진 대표하고 하이브 대표가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어린 아티스트에 대한 나쁜 어른이 누구냐고요. 나쁜 어른 누군데. 저기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나쁜 어른들이시고요. 아, 네. 뭐 정치에 이용하고 아니, 열심히 이제 음악을 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 사실은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나쁘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순수하게 뭐 예술을 하게 두면 될 것을 영향력을 가진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을 이용해서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사회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떤 가치 판단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미 사실 썩을 대로 썩은 고인물들이잖아요, 어른들은.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고인물들의 어떤 그 관념을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면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과연 좋은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저는 나쁘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둬라. 네, 가만히 냅둬라. 가만히 냅둬라. 알아서 노래하고 그러면 결국에 변호사님 결론은 이제 하이브 가만히 있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요, 하이브를 겨냥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어른들이요. 뉴진스 빼고 다 가만히 냅둬라. 가만히 냅둬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뉴진스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는 사회에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법이 혹여 이제 나쁘다 하더라도 좀 지키면서, 또 역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과정들을 보면은 좀 이제 오해할 만한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쨌거나 이 과정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끝냈어요.